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정부는 추석 민생 안정 대책을 발표하며 추석을 앞두고 가격이 오를 것으로 보이는 성수품 공급을 확대, 물가 안정을 꾀하기로 했습니다. 이주현 기획재정부 물가정책과장은 폭염과 호우로 인한 농산물 등 생활물가 상승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특히 추석 성수품 수급과 가격 안정에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성수품 특별 공급 기간 중 14개 중점 관리 품목을 집중 방출합니다. 또 최근 가격 급등이 있는 배추 등의 품목은 정부 농협 비축분 출하 확대와 소비자 직공급 등으로 안정시킨다는 방침입니다. 올 추석부터 명절 전날과 당일 그리고 다음 날 등 명절 연휴 사흘 동안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됩니다. 국토교통부는 명절 등 특정 기간에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는 내용의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추석 전날인 오는 10월 3일 0시부터 다음 날인 10월 5일 24시 사이 고속도로를 잠깐이라도 이용한 모든 차량은 통행료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이동통신 3사는 입법 예고 중인 취약계층 통신비 감면 확대 방안이 시행되면 통신비를 아예 내지 않는 가입자가 80만 명에 이르게 되는 등 부담이 지나치게 커진다는 의견을 정부에 전했습니다. 통신사들은 취약계층 복지 강화라는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민간 기업의 이러한 부담을 100%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통신업체들이 감내할 만한 수준이라고 보고 취약계층 통신요금 감면 규모를 정했지만 통신업체들의 의견은 충분히 검토하고 또 논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금호타이어가 채권단에 제시해야 하는 자구계획안 제출 시한은 오늘입니다. 이에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은 오늘 늦게 자구안을 채권단에 보낼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금호 관계자는 자구안 마련을 위한 내부 논의가 마무리 단계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오늘 오후 6시쯤 금호타이어 채권단인 산업은행에 발송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채권단은 지난 5일 중국 더블스타와 금호타이어 매각 협상 결렬을 선언하며 금호타이어의 실효성 있는 자구안을 오늘까지 제출하라고 통보한 바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1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동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양시장 모두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승폭이 기대할 만한 정도는 아닌 것 같고요. 소폭식 상승에 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이틀 연속 상승은 약화된 대북 리스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미를 부여하는 그런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불확실성이 조금은 완화됐다라는 측면이 강하지만 아직도 두드려 봐야 할 돌다리는 것은 확실하다라는 측면인 겁니다. 많이 오르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외국인 매수가 다시 들어온 코스닥 시장은 상대적으로 좀 거래소에 비해서 강한 모습을 보이는데 여전히 외국인 매도가 나오고 있는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오늘도 상승폭이 크진 않습니다. 결국 다음 이벤트를 보겠다는 건데 다음 이벤트에는 지정학적 리스크도 분명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조금은 더 관망세가 짙어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 뻔한 얘기지만 종목별 정세가 오늘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낙폭이 좀 컸던 운송장비, 금융업이 반등에 나서고 있고요. 수소차 관련주들이 코스닥 시장에서는 대거 급반등을 일으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확한 시장 짚어보면서 하나하나 시장 대응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장 내일장 1부 그리고 2부에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코스피 시장부터 먼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은 말씀드린 대로 큰 폭의 상승은 나오질 않습니다. 4포인트 정도 소폭 상승에 지금 그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은 오늘 시장은 관망세가 좀 짙은 모습입니다. 강보합권 수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중으로 체크해볼까요? 일중으로 보시면 2367포인트 장 초반에 고점 만들었고요. 이후에 2360포인트 지지받고 다시 올라옵니다. 위아래로 불과 7포인트밖에 되지 않는 정말 박스권이 짧은 구간에서 횡보를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행스러운 건 그래도 오늘 상승 흐름은 계속해서 가져가고 있다.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수급 주체를 봐야 될 텐데 말씀드렸다시피 외국인의 매도가 좀 강합니다. 1,308억 원이나 사고요. 기관의 매수 물량이 많이 줄었네요. 693억 원. 연기금은 9억 원 매도로 지금 매수해서 매도 전환했고요. 투신이 301억 원 사고 금융투자가 634억 원 순매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인도 소폭 사네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죠.
시총 상위주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조금 다르게 움직입니다. SK하이닉스는 오늘도 상승하면서 75,000원 부근까지 지금 바짝 다가섰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250만 원대에서 지금 올라가질 못하고 다시 소폭 하락하는 모습입니다. 13,000원 정도 지금 빠졌네요. 현대차 오늘 반등에 나섰다고 말씀드렸는데 반등폭은 미미한 수준입니다. 워낙에 지금 운송장비, 특히나 자동차 부품 업체주들에 대한 리스크가 강한 상황입니다. 포스코는 오늘 상승하면서 34만 원대 부근까지 올라가네요.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LG화학 지금 소폭 하락하고요. 어제도 급반등이 나왔었죠. 한국전력, 강보합, 삼성물산, 약보합, 네이버 오늘 오랜만에 2%대 강세 보여주고 있고요. 70만 원은 지킵니다. 신한지주는 350원 상승합니다. 다음 살펴볼까요? 신한지주 금융주들 지금 전체적으로 올라오는데 KB금융, 삼성생명까지 모두 올라옵니다. 하지만 상승폭이 크진 않습니다. 어제 낙폭이 컸던 현대모비스도 기술적 반등 구간에서 올라오긴 하는데 그다지 큰 반등으로는 지금 볼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30만원대 지금 터치를 하는 모습입니다. 급등이 오늘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기관 매수세가 지금 동반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투자 의견 매수 목표 주가가 지금 33만원까지 올라가면서 오늘 투자 의견이 개선이 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SK텔레콤 역시 강보합권 움직입니다. 코스닥 시장 보도록 하죠. 코스닥 시장은 659포인트대까지 올라갑니다. 660포인트 찍고 지금 한 650포인트, 640포인트대까지 빠졌었는데 며칠 만에 코스닥은 다시 회복을 다 하네요. 0.45% 상승합니다. 일중흐름 생각해 보도록 하죠. 일중흐름 한번 볼 텐데요. 오늘 658포인트 저점이고요. 고점 660포인트입니다. 파란색으로 표시는 되지만 모두 상승권역에서 움직이고 있고 위아래로 2포인트밖에 되지 않는 짧은 구간에서 상승 흐름들 가져가고 있는 코스닥 지수입니다. 일중흐름까지 봤고요. 수급 주체 확인해 볼까요? 이곳은 정반대입니다. 외국인만이 557억 원 비교적 강하게 매수하고 있고요. 기관 개인 파는데 기관이 304억 원 팔고요. 개인은 206억 원 순매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죠. 시총 상위주들 셀트리온, 헬스케어 모두 상승합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2.35% 상승 국면에 있고요. 메디톡스 약보합권입니다. CJENM이 오늘도 상승하면서 7만원대 이제 77,800원대까지 다시 올라가네요. CJENM 6만원대 터치한 이후에 계속해서 조금씩 우상향 다시 하면서 주가 회복하는 모습입니다. 신라젠이 어제 장 후반에 급등이 나오다가 상승폭을 많이 줄였는데 오늘은 하락 반전을 한 상황입니다. 전일 전전이 워낙에 상승폭이 컸습니다. 6위부터 10위 살펴보도록 하죠. 휴젤, 로엔 상승합니다. 그리고 바이로메드가 낙폭이 굉장히 크네요. 7%가 넘게 하락하고 있는 바이로메드입니다. 최근 들어서 14만원대까지 지금 터치를 했었는데 오늘 낙폭이 좀 있고요. 코미팜이 3% 가까운 낙폭입니다. SK모티리얼즈는 1,600원 상승하는 모습이네요.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포스코 캠텍 전기차 관련주들 어제 또 올랐었는데 오늘은 살짝 쉬어가는 분위기. 컴투스, 나노스 올라가고요. GS홈쇼핑은 약보합입니다. SFA 오늘 반도체 관련 전기 부품주들 중에서 SFA는 2.7% 비교적 좋은 흐름들 가져가고 있습니다. 원달러 원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30원 살짝 무너지면서 1129원 90전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원화는 소폭 강세 보입니다. 국내 양증시 흐름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죠. 오늘장 이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한타증권 분당 허브점의 백인범 대리입니다. 대리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일단은 지금 실시간 검색어를 쭉 훑어봐도 아이폰 X가 올라와 있습니다. 아이폰 X에 대한 기대감들 굉장히 많은 것 같고요. 일단 뭐 아이폰이 지금 10주년이다 보니까 지금도 실시간 검색어 엠포탈에서 7위를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관련 업종 그리고 종목들 움직임들은 거셀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아무래도 아이폰 오늘 계속적으로 화두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아이폰 X 출시가 일단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출시 기대감에 따른 관련주로 꼽히는 FPCB 업체들의 주가가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는 점이 금일시장에서 가장 눈에 띄는 상황입니다. 일단 인터플렉스, BH 등과 더불어서 이제 코리아 서킷 역시도 강세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특히 오늘의 주가 강세뿐 아니라 그간의 주가 강세가 아이폰 관련주로서의 수혜가 하반기부터 본격화될 것이라는 전망과 더불어서 최근까지도 이러한 관련한 긍정적 분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 주가의 강세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단 아이폰 출시와 관련돼서 호불호가 갈리긴 하지만 결론적으로 벤더 업체들에게는 수익성이 기대되는 상황이 긍정적 요인으로 꼽히고 있는데
특히 OLED 아이폰의 높은 판매 가격과 더불어서 공급 단가에 대한 상승 역시 기대되는 사항이 이들 부품사에 대한 주가 강세로 작용하는 모습입니다. 일단 간략히 아이폰 관련주 정리를 해보자면 D램부터 기타 부품까지 감안했을 때 국내 상장 업체로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 이노텍, 삼성 SDI, LG화학, 인터플렉스, 삼성전기 등이 꼽혀지고 있기 때문에 관련주 투자에 참고해 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그리고 아이폰 이외에도 금일 역시도 전기차 관련주 조금 쉬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특히 2차 전지 소재업 중의 강세가 오늘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오후 들어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되면서 장 초반보다는 밀려있는 상황이지만 에코프로, LNF와 더불어 KG 케미칼 등의 주가 강세가 연일 이어지면서 시장에 뜨거운 관심을 보여준 금일 시장 모습이었고요. 일단 시장 전반적으로 보자면 이제 아무래도 코스피 시장 대비 코스닥 시장에 강세가 연출되는 상황과 더불어서 이번 주 만기를 앞둔 점과 더불어 앞으로의 당분간 코스피 시장 대비 코스닥 시장의 상대적 강세는 이번 주 내내 이어질 가능성을 높인 금일 시장 흐름이었다라고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갤럭시 노트 8이 지금 사전 예약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요. 공개가 된 상황이죠. 아이폰 X까지 지금 나오면서 그리고 V30까지 나오면서 지금 3파전 각 축이 지금 벌어질 것이다라고 대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떠세요? 갤럭시 아이폰 이 두 가지 부품주 중에서 개인적으로 보실 땐 어느 쪽에다 조금 더 매력도를 두고 계십니까? 네, 둘 중에 어느 한쪽에 치우치기보다는 두 부품사에 다 납품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LG 이노텍,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아이폰뿐 아니라 갤럭시 노트 8에도 공급을 하는 이런 관련주로서의 수혜가 계속 점쳐지고 있기 때문에 중첩되는 업체들 위주로 관심을 가져보시는 전략이 가장 합리적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두 가지 참 애매하죠. 한 종목을 딱 꼽아서 이렇게 해달라. 중첩되는 종목들이 있다면 그럼 어떤 것들이에요, 지금 시장에서? 네, 지금 그냥 쉽게 말씀드리자면은 지금 삼성전기 최근까지 올라오긴 했지만 삼성전기가 여러 가지 관점으로 봤을 때는 가장 무난하게 이제 11만 원대의 매물벽이 있긴 하지만 지금으로서 하나를 꼭 꼽는다고 했을 때는 부담이 덜 되는 종목은 삼성전기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매물대 부담이 좀 11만 원대에서 많이 막히긴 하는데 여기만 뚫고 올라간다면 또 괜찮은 자리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고요. 자, 오늘 이슈 여쭤봤는데 이 외에도 주목할 만한 이슈들이 있다면 좀 짚어 주시겠습니까? 네,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은 오늘부터 열리는 이제 2017 프랑크푸르트 모터쇼를 일단 주목해 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일단 세계 5대 모터쇼 중 하나인 이 프랑크푸르트 모터쇼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주목할 점이 있겠지만 이번 모터쇼에서 주목할 점은 전기차가 전면에 나선다라는 점인데요. 일단 중국과 더불어 유럽은 이제 전기차 중심의 시장 재편이 가장 빠른 곳입니다. 일단 독일의 경우에는 디젤 사태 이후에 전기차를 전면에 내세울 상황이고 각국 정부 같은 경우에도 2040년도부터 내연기관차의 판매 금지를 목표로 세운 점 등이 이번 모터쇼에서 전기차가 이슈몰이를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모터쇼와 관련해서 전기차 이슈가 계속적으로 좀 시장에 관심을 가져볼 수 있다라고 보여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전기차 관련주 다들 아시다시피 LG화학, 삼성 SDI, 에코프로, LNF 등과 더불어서 LG전자 같은 경우에도 전장 관련주로서도 인식이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LG전자로서의 전장 관련 쪽으로의 관심 역시 기울이시면서 주가 강세 흐름에 동참해 보시는 전략으로 시장 대응에 참고해보자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내일장 전략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오늘장은 그렇게 크게 반등이 나올 것 같다 이런 분위기는 아닌 것 같아요. 내일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내일 시장 같은 경우는 만기를 앞두고 이제 아무래도 좀 시장 상황이 계속 관망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은 실적이 상향되는 종목들에 있어서 관심이 여전히 좀 압축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마찬가지로 안전마진으로 생각하는 것은 실적과 배당 여러 가지 이슈가 있겠지만 아무래도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실적이 상향되는 업종과 종목군에 대한 관심을 기울이시는 게 맞다라고 보여주고 있고요. 그 가운데 내에서도 기관의 매수 여력이 있는, 그러니까 즉 말씀드리자면 현재까지 기관의 매수가 계속 들어오고 있는 종목이라기보다는 향후 기관이 매수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종목들로 압축해 보시는 전략이 바람직하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기술적인 모습도 다 봐야겠지만 종목들을 좀 굳이 압축해 보자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NC소프트, 고려아연 등 같은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관심 기울이시다면은 수익성에 있어서
뭐 수익 가능성이 높을 종목으로 꼽혀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참고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내일장에 지켜볼 만한 종목들까지 짚어주셨습니다. 유한타증권 분당 허브점 백임범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슈 칼럼 바로 이어갑니다. 마켓 리더들과 함께하는 시간 이슈 칼럼 시간입니다. 오늘은 키움증권 투자전략팀의 홍춘욱 박사와 함께합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네. 오늘 시장만 봐도 그렇고요. 최근 시장을 볼 때 참 혼돈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참가자들 입장에서는. 뭐 저희가 뉴스에서도 가끔 헤드라인에서 전해드리는데 수출 경기 호조세고 뭐 여러 가지 기업들의 경기는 굉장히 좋다라고 하는데 막상 따지고 보면 이벤트들이 많기 때문에 좀 시장은 갈팡질팡하는 분위기가 강하거든요. 저희 어느 장단에 맞춰서 춤춰야 될까요?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예. 최근 들어서서 이제 우리 증시가 이렇게 박스권 흐름이랄까 아니면 좀 상단이 제약된 듯한 이런 흐름들 보이는 가장 큰 원인이야 당연히 북한발 지정학적 위험이 계속 부각된 데서 있었겠죠. 그러나 이제 요걸 좀 논외라고 본다면 지난 7월부터 시작해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우리 시장에서 지난달 또 매도로 돌아서는 이런 흐름들을 보이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뭔가 생각해보면 결국 이 경기 여건에 대한 자신감들이 최근에 조금 떨어진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당장 얼마 전 한국은행이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전망에 대해서 상향 조정을 저희들 한 3%까지 하지 않겠나 이렇게 기대를 했었는데 그까지 않을 정도로 상당히 좀 올해 경제 전망에 대해서 비관적 목소리들도 최근에 다시 또 부각되는 게 현실이거든요. 왜 이렇게 비관적인 목소리들이 좀 부각되는가? 바로 이거는 우리나라의 경기에 대해서 가장 잘 보여주는 우리나라 경기를 어떻게 본다면 가장 전망하는 데 도움이 되는 지표가 이 경기 선행지수들 중에서 하나가 바로 OECD 그러니까 경제개발협력기구에서 발표하는 경기 선행지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미국의 공급관리자협회 제조업지수 흔히들 ISM 제조업지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 두 가지 지수가 있는데 최근 들어서서 보면 미국의 ISM 제조업지수 같은 선진국 경기 선행지수들은 상당히 탄력 있게 2011년 이후 최고치를 갱신할 정도로 아주 강한 경기의 확장 국면, 확장세들을 보여주는 반면에 우리나라의 경기 선행지수에 대해서 OECD가 이제 작성을 하고 있는 한국에 대한 경기 선행지수는 최근 들어서서 상승 탄력들이 좀 둔화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즉 우리나라 경제가 앞으로 계속 좀 달려나가고 수출도 잘 되고 또 수출이 잘 되면서 실적도 좋아지는 이런 선순환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게 상반기 시장 랠리의 원동력이었다면 하반기에는 이거 수출 꺾이고 우리나라 경기 전망이 꺾이면서 기업 이익도 2분기 혹은 3분기가 꼽지 않느냐 뭐 이렇게 전망을 하는 또는 우려하는 목소리들이 시장에서 좀 나오기 시작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본다면 최근에 시장에서의 어떤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도 이런 것들은 이거 경기가 끝나서 그런 거 아니냐 그런 거에 대한 우려들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 되는 거겠죠. 결국 요약을 해보자면 최근 들어서서 우리 시장에 추가 상승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랄까 우려들이 부각되고 외국인 매도가 나오는 거에 대해서 배경을 좀 살펴본다면 우리나라의 경기에 대한 어떤 선행지수 또는 우리나라를 경기 미래를 점쳐보는데 중요한 핵심 지표들이 엇갈린 방향을 보이는 데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경기가 정점을 통과했거나 또 정점에 근접했다라는 것이라면 우리가 또 접근하는 방식을 달리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투자 전략에도 좀 변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참 이게 어려운 문제죠. 왜냐하면 일단 경기가 정점을 통과했는 걸 확실하게 할 때,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이제는 뭐 경기가 이제 끝났고 이제 하강밖에 없어. 누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할 때는 이미 주가는 다 빠져 있을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갖다가 우리가 뭐 명확하게 한다. 또 우리가 명확하게 판정을 내린다. 이건 뭐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인 거고요. 결국 그러기 때문에 긴가민가 할 때 투자 판단을 내려야 되는 게 이 주식 투자의 어려움이고 또 위험성입니다. 자, 이제 문제가 그런데 우리가 경기가 OECD 경기 선행지수 같은 우리나라의 핵심적인 경기 선행 지표가 둔화될 때 우리나라 경기가 좀 둔화될 거라고 생각돼서 나는 주식을 팔겠다 이렇게 했을 때 만일 이게 미국의 공급관리자협회 제조업지수가 더 정확해서 예를 들어서 경기가 하강하는 줄 알았는데 상승해버리거나 또 경기의 하강이 아주 그냥 일시적인 그런 현상에 불과하고 바로 경기가 좋아져 버리는 일들이 벌어지면 주식 다 팔고 있다가 이게 오히려 시장에
반등에 놀라서 뭐 크게 당황하고 또 투자의 매매에 있어서 어떤 뭐라고 침착성을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위험들이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게 바로 경기 선행지수는 정점을 통과하거나 또는 경기 선행지수가 하강하는데 반대로 체감 경기를 할 수 있는 우리의 체감 경기 지표, 뭐 경기 동행지수 이런 것들은 계속 상승하는, 그러니까 경기가 긴가민가하다 싶을 그런 국면들이 과거에 여러 번 있었거든요. 이때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있어서의 어떤 다양한 투자 스타일별로 성과를 저희들이 한번 측정을 해봤더니 이게 시장이 추가 상승이냐 아니냐를 둘러싸고 논란이 많았던 시기에 이 시장 대비 그때는 당연히 주식시장이 오르질 못하죠. 그래서 역사적으로 저희들이 뭐 2001년부터 시작해서 한 17년 동안에 우리 주식시장 역사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OECD 경기 선행지수는 하락하기 시작했는데 아직 우리나라 경기 동행지수나 뭐 정부가 경기 판단은 바뀌지 않은 이런 경기 정점을 둘러싼 시기에 주가 성과를 기록을 이렇게 찾아보니까 코스피 200 지수가 뭐 0.1%, 그러니까 뭐 오른 것도 없고 거의 상승한 게 없었는데 이런 긴가민가한 시장 상황에서 이게 시장 대비해서 탄력도 뛰어나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주식을 들고 가되 경기가 자칫 하강할까 말까 하는 그런 국면에도 또 충분히 성과를 내거나 수익성이 괜찮은 그런 주식 투자의 스타일, 다시 말해서 경기의 변동이나 금리의 변화 같은 경제 여건의 변화에 함께 움직여 다니는 이 주식의 집합, 이런 걸 저희들이 주식 스타일이라고 부르거든요. 이 주식 스타일들이 비슷비슷한 기업들 중에서 이제 우리나라 시장이 더 상승하지 못하고 주가 하락하거나 뭐 또는 아무튼 경기가 지지부진할 때 강세를 보이는 전략들이 크게 보았을 때 그로스 일드, 그러니까 이제 배당 성장주라고 불리는, 그러니까 배당금들을 지속적으로 인상해주는 그런 기업들이 배당 성장주에 포함된다고 저희들이 이야기하는데, 이 배당 성장주는 과거에 이런 시기들마다 매번 6개월 수익률들을 저희가 조사를 보니까 한 4% 정도 수익이 나더라라는 거죠. 결국 주식을 다 팔아버렸을 때 주가가 올라버리는 또는 경기가 회복돼버리는 리스크에 대해서 대비할 수 있으면서 경기가 당장 나빠지진 않지만 지지부진한 그런 여건일 때도 수익을 내주는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 그로스 일드 다음으로 이 배당 성장주 다음으로 또 고민을 해야 되는 게 로우볼, 이른바 뭐 저변동성 지수라고 불리는 그런 지표가 되겠는데요. 시장에서 주가가 시장 대비해서 덜 민감하게 움직이는, 좀 어떻게 본다면 안정적인 주가 흐름을 보이는 기업들에 대한 선호들이 이럴 때 높아지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기 악화에도 버틸 수 있고 또 수익도 나는 그런 투자 스타일들에 대해서도 이렇게 한번 고민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어서 준비해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경기가 좀 변동이 있고 수익이 안 좋을 때도 이렇게 대응할 수 있는 방법들, 뭐 연평균 4%의 높은 수익 낼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경기가 계속 좋다는 전제면 참 좋을 것 같은데요. 이럴 때는 어떤 스타일이 유망할까요? 일단 주식을 가져가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죠. 경기가 뭐 계속 올라간다 그럴 때는 맞아요. 주식시장이 6개월 수익률 기준으로 해서 무려 18.9%. 굉장히 주가가 많이 오릅니다. 그러니까 6달 만에 18% 올해 상반기처럼 주가가 오르는 게 경기 확장 국면입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라는 건 늘 시장이 약세를 보이다가도 이 경기 확장 국면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구간이 진행되면은 그때 그 기다렸던 이 한이랄까요? 기다렸던 에너지를 다 쏟아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식은 들고 가야 되는 거고요. 그 주식 중에서 어떤 스타일의 주식들이 이 중에서도 또 장이 강할 때, 경기가 계속 확장되고 경기가 더 좋아져 버릴 때 더 성과를 내는, 한마디로 해서 경기 좋을 때 더 좋은 성과를 내는 그런 주식 투자의 스타일이 뭔가? 이게 바로 가치주입니다. 밸류라고 저희들이 부르죠. 이 가치주 같은 경우에는 시장 대비해서 거의 10% 가까운 초과 성과를 기록하고 있고요. 그 다음으로 또 봐야 되는 게 시크리컬스, 바로 이 경기 민감주로 흔히들 번역되는, 우리나라에서 이제 경기에 민감한 산업들, 그런 쪽에 있는 기업들을 갖다가 적극적으로 매매할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물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경기에 대한 자신이 분명히 상결돼야 되는 상황이라고 봅니다만, 일단 우리 저희들 회사 입장에서, 저희들 입장에서 잠깐만 좀 설명을 더 붙여본다면, 최근 경기 여건에 대한 우려들이 저는 좀 너무 과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경기가 여전히 확장 국면에 놓여 있다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밸류, 그러니까 가치주와 경기 민감주의 특성을 지니고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 주목하실 것을 권고드리는 바입니다.
네, 그렇다면 말씀해 주신 경기 민감주, 가치주라고 한다면 조금 더 들어보고 싶은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종목들을 저희가 꼽아볼 수 있나요? 네, 가치주를 고르는 기준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그냥 일단 제일 중요하게 본 것은 일단 PBR, 그러니까 주가 수익 배율이 한 1배나 1배 미만 정도에서 거래가 되고 있으면서 또한 PER, 그러니까 주가 수익 배율도 시장보다 싼 10배 이하에서 거래되는 그런 기업들을 바로 밸류라고 저희들이 볼 수 있다고 생각되고요. 최근 들어서서 많은 악재로 인해서 고생하고 있지만 현대차의 이름도 보이고요. 또 주 LG, 롯데케미칼, 하나금융지주, 그리고 LG 디스플레이, 또 현대제철 같은 그런 기업들이 고루고루 이 밸류, 가치주 투자 스타일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이 밸류 스타일, 이 가치주 투자 스타일들이 어떻게 본다면 좀 주가가 많이 하락해 있고 또 어떻게 보면 금융주의 성격을 좀 지니고 있는 기업들이 대거 포함된다는 측면에서 투자자들 입장에서 이 기업 말고 혹시 경기가 계속 확장되더라도 좀 성과를 기대해 볼 수 있는 기업은 없냐 이렇게 물어보실 때는 저희들이 시크리컬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경기 민감주 업종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이야기하게 되는데 이럴 때 빼놓을 수 없는 종목이 삼성전자 아니겠습니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SK이노베이션, 또 현대제철, 효성, 한화, 대한항공 같은 그런 기업들이 이게 또 경기가 민감할 때 물동량도 늘어나고 수출도 잘 되고 또 가격 인상에 그런 효과들도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 주르륵 목록에 올라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시장이라는 것은 언제나 선택에 직면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항상 모든 사람이 지금은 무조건 장이 되는 시기야 이럴 때는 지나고 보면 거품이 끼는 적이 더 많았고 안도감을 느낄 때가 오히려 지나고 보면 가장 위험했던 시기라는 것은 우리가 역사가 잘 보여주는 바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최근처럼 경기가 더 확장되냐 또 경기의 정점이 임박한 거 아니냐라는 이런 논쟁이 있을 때가 오히려 지나고 보면 더 긍정적인 성과를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국면이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 속에서 현재 우리나라 경기가 완전히 경기 정점을 넘어서서 하강 쪽으로 간다라고 생각되신다면 아까 말씀드린 로우볼이라든가 아니면 크로스 일드 같은 그런 종목의 스타일들을 찾아보시는 게 좋고요. 반대로 현재 경기 확장 국면들이 꾸준히 유지될 여력들이 있다라고 생각되실 때는 경기 민감주와 그리고 가치주 스타일에 대한 투자를 갖다가 고민해 보시는 이런 양방 쪽에서 서로 보시고 또 이렇게 미리미리 종목들을 미리 선별해 두시는 습관들을 가지시면 경기 여건 또는 본인의 투자 판단에 있어서 이거 시장이 이제 드디어 슬슬 좀 탄력이 둔화되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될 때 적기에 대응할 수 있는 또 여력도 생기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경기 민감주들에 대한 가치주에 대한 이야기 함께 마지막으로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키움증권 투자전략팀의 홍춘욱 박사와 이슈칼럼 함께했습니다. 오늘 시장 내일장 1부 함께 하셨고요. 잠시 뒤 2부 예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라이브 매매 타임 준비가 돼 있습니다. 많은 종목들 쉽고 빠르고 정확하게 두 분의 전문가들이 짚어주시면서 여러분의 종목 상담도 받고 있습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 추가되는 샵 0082번을 통해서 종목, 가격, 비중 이 세 가지를 지금부터 남겨주시면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헌터스 경제연구소의 김진석 소장, 동부직권 버머지점 김치균 대리 두 분과 함께합니다.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